도구로 만드는 건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분석하려고 제시하는 형태는 책 형식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러면 배포하거나 이럴 때 사람들한테 전달될 때 오히려 어려움이 많고요. 그 부분은 그걸 400건을 좀 치워버리죠. 그 400건을 전부 웹에다 올려줘야 됩니다. 링크만 올라가고 있는 가지고도 거 사람들한테 실시간으로 전달이 하고 될수 계신 있거든요. 그렇게 웹에 올리는 작업을 제가 말하는 거 다 하고 올라가는 있는데, 거예요. 소리도 들려요? 소리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 앞쪽 단에서 먼저 400건 예를 들어 다 올리신다 그러면은 400건에 대한 거를 그 블로그에다가 400건을 전부 다 포스팅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시작을 해서 앞쪽에는 블로그에 400건의 포스팅, 끝부분에는 사람들 의견이 다 종합된 책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중간에서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저희가 미리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 예, 미팅하고 한번 했어요. 대학적으로? 좋아. 그럼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판에 대한 소설 출판에 대해서는 뭐 대충 이해를 한 걸로 하고 기간이 이제 그 여기 근데 이 기간보다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그 실행 단계 2페이지에 보시면은 요거를 봐야 이게하고 연결이 되겠던데 여기 이제 1단계 기초 구축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커뮤니티 발굴 3단계가 인맥 구축 그 다음에 4단계 중심 커뮤니티 강화 5단계 이벤트 진행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요게 한 달이잖아요 지금. 그럼 실제 그 SNS에 그 접속을 해서 실제 이제 그 활발한 어떤 토론이 일어나는 기간은 얼마나 좀 생각하세요? 토론이요? 예. 그거는 그 준비 단계에서만 껴있는 것 같은데. 아 준비 단계 요걸 지금 전체를 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체 예산 한 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달. 예예. 그리고 앞 단계부터 공개해서 진행되면 아무리 기초 부분이라도 그게 사실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 들어오는 그 과정이 되거든요. 좀 심하게 하면 뭐까지 할 수 있냐면 400건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400건에 대한 파일이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브라우저에다 아니죠 저기 그 블로그에다 올리는 작업 그거 자체도 공개해갖고 사람들 보고 함께 올리자. 예를 들자면 지금 올라가는 형태가 좋지가 않으면은 그렇게 해갖고 끌어들이는 용도로 모든 과정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책 편집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라고 하면은 그 책 소셜 그 출판을 이벤트로 지금 보시는 건가요? 예, 그것도 이벤트고 이벤트가 단일 이벤트가 아니라 하이어라키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형태는 책으로 나오지만 중간에 이걸 위해서 출판 기념회가 됐든지 아니면 앞쪽에 책에 대한 준비 모임이 됐든지 요거를 분류를 하고 사이에는 또 온라인 이벤트가 일자별이나 시간대별로 해서 저희가 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한 달이면 조금 좀 긴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희 전체적인 일정상. 이거를 한 처음에는 보름 정도 처음에 자료 이렇게 해서 근데 처음에 그 이야기 처음에 보름 정도 하신다고 처음에. 뭐 필요하시면은 요거를 뭐 줄이거나 이런 거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과물도 그거에 이제 맞게 이제 범위가 좀 이렇게 줄어들거나 그럴 수는 있죠. 기간이 많다고 해서 꼭 많은 저기 댓글이나 아니면 많은 저기 의견 올라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번 프로젝트가 만약에 이번 게 과거 바로 요 앞단에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경험치가 있으니까 바로 진입하기가 좋은데요. 이게 지금 처음 게 되는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한 5,000명 정도를 동시에 뿌릴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5,000명만 돼도 굉장히 많은 의견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기간을 꼭 한 달씩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제 기간보다도 중요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실제 이제 일정이에요. 일정 전체적인 일정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 일정을 하게 이게 이제 한 달을 잡아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프로세스에 혹시 너무 투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확하게 며칠 날까지 결과물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시면 내용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추면 되겠죠. 그 오늘 이제 뭐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여기 오늘 저기 좀 소개를 잠깐 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뭐 초대를 했는데 관심을 갖고 계셔서 오늘 말씀 좀 소개 좀 하시죠. 저는 하이테크 대표에서 양영신입니다. IT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하드웨어 SIT를 했는데 SNS 관련된 말씀을 하시길래
사실 제가 이 분야를 2007년대 시도를 하다가 스탑을 했었어요. 호응도 굉장히 미비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는 커플도 없었고 스탑하다가 지금 이제 여성공학인 협회 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오늘 다시 한번 그러면 이렇게 그동안 했던 것 약간 리뷰를 하면서 한번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왜 하는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정리 좀 하면서 가야지 계속 테크니컬하고 디테일적으로만 들어가면 우리가 뭐 하는지 모르고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산업 기술이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견인차 역할을 해왔잖아요. 소득 2만 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기술의 혜택의 어떤 불평등 문제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해결을 해야 될 그런 과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식경제부가 이제 그 장애인, 노약자를 포함해서 이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외 계층을 포함한 그 일반 국민들의 이제 그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실제 이제 수요에 이제 기반을 해가지고 그 맞춤형 형태의 국민 편익 증진 기술 개발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의 이제 대상 기술 분야라고 할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여성, 독거자, 또 저소득층, 또 다문화 가정도 포함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 국민들 그 일상생활에서 이런 어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편익 증진 기술이 여기 포함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자연 재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응 기술, 또 우리 근로 작업장의 어떤 환경 개선 등의 어떤 이런 사회적 이슈 해결 기술들이 이제 카테고리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2012년도 올해 이제 우리 국민 편익 증진 기술 개발 사업 대상 후보 과제를 좀 발굴 중에 있는데 2월에 저희가 인터넷 공모하고 그다음에 한 200여 개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한 400여 개가 넘는 과제가 지금 2차적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SNS를 통해서 발굴된 후보 과제의 어떤 일반 국민의 어떤 선호도 조사를 좀 실시를 하고 또 일반 국민들의 어떤 추가적인 아이디어나 과제가 발굴되었으면 하는 기대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설명드리면 다 한번 이거 무엇을 하는 것인가 알았으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1차 회의 할 때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기술 개발 어떤 과제를 만들어가는 걸 했었어요. 그죠? 이야기를.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어떤 보상의 문제라든지 보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걸림돌이었는데 요것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그렇게 크리티컬한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보시기에? 일단은 해가면서 이번엔 또 문제 부분도 찾아내가지고 그것도 정리하고 대안도 세우고 그런 프로젝트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아직 이 문건을 제가 제대로 된 문건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제목 보니까 큰 문제가 있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범위 안에서 범위 정도면은 그대로 한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너무 넓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요번에는 요거 갖고 우리가 프로토타입으로 한번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프로필 공개가 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직영부와 진흥원 관련 인력의 그룹 가입 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해보질 않아가지고 이게 SNS 이벤트라는 부분에서 하는가요? 어떻게 한번 이렇게 지금 저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비주얼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서 그 부분을 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좀 설명 좀 그게 이제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을 조금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같은 그림인데 결국은 2페이지하고 3페이지 한번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은요. 지금은 어떤 그 우리 기존에 사용된 폐쇄형 시스템은 이번에는 쓰지를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대체하려고 쓴 게 여기 그 3페이지에 있는 요 형태거든요. 아래 블로그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일단 400건과 이번 건을 어떻게 진행하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이런 정의가 들어있는 게 블로그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 블로그예요. 그 블로그는 이쪽에서 지정하는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게 없으시다면 이번 프로젝트만을 위해서 따로 쓴다면은 저희는 이제 다음에서 운영하는 티스토리라는 걸 쓸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1차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이분들끼리 기밀을 꼭 다뤄야 될 부분이 꼭 있다 하면은 그 부분만 카톡에서 채팅방으로 다룰 겁니다. 예, 아마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안에 계신 분들끼리 가벼운 이야기가 여기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바로 윗단은 이제 뭘로 쌀 거냐면, 페이스북 안에 들어가면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그룹 중에서 공개 그룹을 쓸 겁니다. 다음에 카페 비슷한 건데요. 근데 그 참여하기가, 처음 가입한 사람들이 다음 카페는 참여하기가 어렵지만 이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글 쓰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하는 기본 동작만 딱 있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도 바로바로 참여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아까 그 블로그에 들어간 내용을 각자 댓글 달기를 하면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안 이루어지거든요. 뭐냐면 각 그 문건에 대한 댓글만 달리지 이걸 달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와의 커뮤니케이션도 또 곤란해져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게 여기 페이스북 안에 있는 그룹입니다. 근데 페이스북 안에 있는 그룹 갖고도 논의만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검색 엔진에 이번 프로젝트가 어떻게 된 거다라는 거를 기록으로 향후에 좀 남기고, 정리된 걸 SNS 안에다가 어떤 모양새 있는 걸로 껍질을 싸주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게 페이스북 페이지거든요. 예, 그걸로 이 그룹을 껍질을 한번 싸줄 겁니다. 네, 이렇게 싸주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SNS 안에서 익숙한 사람들, 이미 페북 계정이 있거나 익숙한 사람들 위주로 대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하고 트위터를 가지고 꿰매줄 거예요. 바깥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그러면 트위터 통해 갖고 사람들이, 내용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그룹에 들어오고, 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안에서 대화하다가 바깥하고 이야기할 부분은 트위터를 사용하고, 요 기본 모양새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필요한 단계가 여기 2페이지에 있는 1, 2, 3, 4, 5로 되어 있는 요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뒷페이지는 그림이 설명이 된 것 같으니까요. 앞쪽에 5단계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1단계는 마중물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마중물 작업이요. 무슨 소리냐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데이터 자체만 보고 바로 달라붙어서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별로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도 좀 막막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덩어리로만 보이지 어떤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죠. 근데 그 부분을 먼저 지금 안에 계신 과장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흥원이나 저희까지 다 해서 먼저 들어가서 분위기 잡는 작업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뭐 여기서 많이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뭐 기밀 이야기를 거기서 하실 일은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 어떻게 생겼다, 나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공식 직함은 뭐고, 예, 그리고 그냥 이렇다라는 기본만 거기다 해놓고 인사 정도. 예, 그리고 안에서 이야기될 때 저희 딴에서 해결이 안 나면 뭐 진흥원이라든가, 또 진흥원에서 해결이 안 나면 여기서 뒤에서 나중에 나머지 것만 있으면 답변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시고, 예, 그 정도 작업이 여기 맨 앞에 있는 기초 구축입니다. 그 껍질 개설이나 이런 것들, 이 부분들은 여기 1단계에 원래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들어가고, 2단계 커뮤니티 발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완전히 개인으로 돼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상대를 하다 보면 내용이 전문화가 쉽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늘어질 확률이 있고, 나중에 불만을 갖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불만을 갖는 그런 것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온라인 안에서 다음 카페부터 시작해서 기존 페북 그룹들까지 전문가들이나 이런 쪽들이 모여있는, 그냥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에 있는 모여있는 곳들을 미리 찾아내가지고 이쪽에 우리 구축되어 있는 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들어오는 거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사전 이야기를 해줘야 나중에 참여를 안 하더라도 그쪽에서 불만을 갖지 않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2단계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그룹이 많이 참여해야 결과물이 좋아질 테니까요. 그 2단계고 3단계 이제 인맥 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시는 방향 따라가고 좀 다르게 보이실 수가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서 매끄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 거는 프로토타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여기서 진행을 하실 때 매번 저희를 통해 갖고 또 뭐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또 하고 이러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을 쭉 이렇게 인맥을 여기서 내줘 놓으시면 그러면 안에 계신 분들이 이걸 밑에 발판으로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프로젝트를 거듭될수록 기간은 짧아지면서 점점 결과물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상대할 수 있는 과제는 범위가 넓어지면 그 효과를 내기 위한 게 여기 3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역으로 참여자 입장에서는 인맥 구축이 다른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번 거 이거 하면서 개인 주머니에다 다 돈을 찔러줄 수는 없거든요. SNS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진행될 때 그쪽 입장에서 아 이번에 내가 과제를 보면서 이거를 하는 과정이 내가 의견을 내는 그 과정이 저하고도 인맥이 또 형성이 되고 그걸 하는 걸 통해서 또 수평적으로 자기들끼리도 인맥 형성이 되고 진흥원에도 아는 사람이 생겨나고 또 이쪽에 직경지부에도 아는 분이 생겨나고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일종의 이게 베니핏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작동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유도하는 게 전부 여기 3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4단계는 우리가 개인 인맥만 가지고 이거 틀을 만들면은 중간에 진행해갖고 책을 딱 만들어내는데 약간 그래도 이건 부족하거든요. 또한 나중 프로젝트 할 때 구체적인 툴로 쓰시기가 한계가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부 이쪽 중심으로 된 하나의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걸 길러내는 작업, 그 작업이 지금 4단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5단계는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구체화돼서 결과물을 정의해갖고 그대로 끌고 가는데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대략적인 구분을 한 거지 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를 꼭 들어갈 수 있다. 완전하게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겹쳐서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직까지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예를 들면 한 특정 개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구축이 되고 나서 글을 만약에 이걸 읽고 야 이거 읽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죠? 하게 되면요. 만약에 하게 된다. 내가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뭐죠? 맨 처음에요. 그 사항을 여기 블로그에다 저희가 올려놓게 되는데요. 어떤 단계로 한다라고 올려놓게 되는데 보통은 저희가 가입하라고 하는 데를 아마 가입을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요걸 읽어보고 그냥 댓글은 그냥 누구나 달 수 있어요. 요 블로그 아까 말씀하신 티스토리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글만 올라와 있는 글만. 예, 그리고 티스토리 안에 있는 댓글을 저희가 바꿔치기 할 겁니다. 티스토리 원래 댓글을 쓰도록 하지 않고 페북 댓글을 붙여놓은 소셜 댓글이라는 거 그걸 티스토리에다 붙여넣을 거예요. 그 기능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운 블로그나 네이버 블로그를 안 쓰는 겁니다. 그쪽은 막혀 있거든요. 근데 티스토리는 밑에다 페북용 댓글을 달 수 있으니까 SNS 안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냥 아무나 달 수가 있는 거예요. 페북 계정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페이스북 그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입하는 거 이런 걸 하고 곧바로 궁금한 거 물어봐가면서 문건 중에 400건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투표 형식이든 댓글 형식이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 이러이러하게 합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알려드리는 행사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공간이 있을까 그래서 그 공간 거기로 초대를 좀 해서 안에서 관심 깊으신 분이나 아니면 아까 2단계에서 찾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커뮤니티들의 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이러이러한 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결과물을 이렇고 무슨 목적으로 하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요걸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제 주요 소위 말하면 그 기여를 하실 분들이네요. 오프라인상에서 한번 만나서 좀 소위 말하면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네요. 여기 좀 잘 참여 좀 해주십시오. 예, 온오프가 함께 가야 결과물이 쓸만한 게 나오고 온라인에서 100% 하려고 그러면 절대 좋은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단기간일 때.
기간이 길어지면 좀 다른데요. 그럼 그 초대하신 분들은 누가 초대를 받는 거죠? 초대요. 네. 초대는 오프라인에서 초대받는 거. 아까 여기 이야기 드린 대로 우리가 먼저 여기서 가입하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먼저 초대를 1차 하고 아까 그 페북 그룹에다요. 예, 그리고 그분들 통해서도 이 내용이 중간에 트위터로 계속 나갈 거거든요. 지금 이 방송 자체도 여기 지금 트위터로 지금 날아갔거든요. 이미 시작해가지고 지금껏 날아오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보신 분들이 다 참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이게 특정화된 게 아니라 확산을 통해서 그냥 관심 있는 사람이 점점 전파되면서 이게 모집이 되는 그렇죠. 그런 방식. 예, 왜냐하면 SNS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런 집단지성을 끌어내는 거는 4가지 단계를 원래 거쳐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아까 티스토리 같은 데다 담는 디지털화 과정을 먼저 거치고 두 번째가 확산 과정, 세 번째가 수렴 과정, 네 번째는 그걸 다시 우리가 아날로그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반영시키는 과정,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그 수요자가 기존에 한 거랑 예. 새로 이제 의견을 들어올 거랑 합쳐져가지고 예. 선호도 조사를 해서 예. 선호가 높은 거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는 그럼 어떤 식으로 온라인 투표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예, 그것도 지금 쓸 수 있는 도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부터 물어볼 참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에다가 내놓고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안에 있는 일반 그거 갖고 하겠느냐, 400건을 그거 갖고 하기가 힘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설명 기능들이 이 개수, 문항 개수에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길어져도 버티는 게 그 구글의 양식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구글 양식 기능은 이게 상당히 커져도 버티거든요. 그걸 쓰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 엑셀처럼 생긴 건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동시 작업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갖고 그걸 변형해서 저희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트위터 쪽으로 열려면 트윗헙이라는 게 또 있고, 근데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장단점을 알지만 일단은 여쭤보는 거, 안에 계신 분들한테 관심 유도하고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느낌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쭤보는 기간이 한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지금 이미 벌써 생각하고 있어서 예. 네, 나갔어요 이미. 예, 벌써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시작 시점이라든가 끝나는 시점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런 결정이 나는 거죠. 자, 일단 시간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오사원 좀 이야기 좀 다 해주세요. 지금 근데 페북 그룹 다 가입하셨나요? 메일 있는 거? 여기 계신 아니요. 분들 네. 아, 가입 안 그때 돼. 가입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페이스북에 초대 좀 해주시라고 찾았더니 과장님 아직 가입 안 하신 거 같아요. 페북에는 저기 계정이 페이스북이 있어요. 있어요. 들어가지 않으시니까 그런 거. 내가 이제 진짜 어려워서 제가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했는데 장관님하고는 친구 저기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금 그 이상을 안 해봤어. 공개를 혹시 안 그게 해놓으시면 진입이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선생님 과외 코치 하나 보내드릴까요? 저기 그거 1인 창조기업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몇 명 여기 딱 보내. 아니 사실 우리가 여기 있는 사실 뭐 공무원들이 뭐 그렇게 페이스북에서 막 그렇게 뭐 평소에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좀 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이 중에 한 사람만 좀 잘 하는 날 있어도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수준이 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잘안 이번에 거는 되더라고요. 기대가 사실은 그 부분이 더 잘 큽니다. 안 돼. 이쪽에서 하는 거는 과거에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어쨌건 결과가 나온다. 그거는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걸 진행하면서 이번 프로토타입에서 안에 계신 분들이 좋은 경험도 하시고 체질도 강화가 돼서 점점 이제 커지더라도 충분히 감당이 되는, 저는 사실 거기에도 굉장히 욕심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제 이제 여기 이 자료를 조금 보완다고 하면서요. 같이 저희가 굉장히 좀 폐쇄 그룹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가입을 해놓고 댓글을 안 달아도 읽어만 봐줘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시간이 안 되니까 자꾸 귀찮은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 보기가. 근데 말씀하신 거 듣고 저희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SNS를 한번 경험함으로써 업무에 좀 조금은 지장은 있겠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수평적으로 일정 네트워크 형성되고 좀 업무를 다양하게 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진흥은 이제 저희보다 좀 더 빠르고. 아닙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럼? 일단 아니 여기 이게 페이스북에 가입해야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예, 그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연동이 되게 그쪽으로 페이스북으로 그냥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예. 다시 결국은 페이스북에서 글을 쓰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 사이트로 안 보이고 그 사이에 그냥 창을 띄워서 티스토리 블로그 밑에 그냥 댓글을 직접 쓰는 것처럼 보여요. 예. 실사례를 보여주면 네, 여기 보시면 그룹 말고 페이지도 가능한 거고요. 글을 쓸 때는. 페이지요. 네, 페이지도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페이지에서는 다수가 참여해갖고 유의미한 내용을 끌어내는 이런 거 식으로. 그게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약간만 조금 틀어주세요. 네, 요거 예, 틀면 이제 요 화면도 카메라가 같이 그쪽으로 뜨는데 향해 여기가 이제 페이스북 댓글로 가는 거예요. 글씨를 이 주소를 물고. 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티스토리 안에 저희가 올린 문건이잖아요. 이번 건 관련된 거를 네. 올렸어요. 이미. 그러면 올려놓으면 이 위에 게 예를 들어 그 400건 중에 한 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쭉 읽고 사람들은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우리 보통 그냥 댓글 달듯이 여기서 댓글을 다는데 사실 실상 이 댓글은 티스토리 댓글이 아니고 페이스북 댓글이거든요. 페이스북 댓글이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러면 여기다 치면 이 입력한 사람의 페이스북 담벼락 있잖아요. 그걸로 이 문건을 들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주소를. 입력한 사람은 여기서 그냥 친 걸로 끝났어요. 이미 끝났는데 이 사람의 담벼락에 가보면 요 글의 주소를 물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전문가 옆에는 전문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서로 친구일 가능성이. 그러면 그 문건을 이 사람은 달아놨으니까 그 친구는 와서 이 건을 또 보고 누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한 이 친구의 의견이 이거구나. 난 의견 달라. 그러고 또 가가지고 또 달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기술적으로 근데 댓글 단 걸 어떻게 다 모을 수가 있어요? 예? 댓글 단 거를 어떻게 다 모을 수 있어요? 이렇게 따로 모을 남아야. 필요가 없죠. 이렇게 남긴 댓글, 남는데 댓글이 그걸 이렇게 뭘 남아요. 출판을 하든 이러면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파일 형태로든 어떻게 이렇게 다운받든. 아, 저희 뭐 그런 수록하게 하도 많이 하니까요. 궁금해서. 그래서 아까 그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들이 요거를 이제 갈무리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하게 되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구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블로그 같은 경우 블로그에 있는 거 그대로 책으로 만들어주는 기능 같은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 걸 다 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는 페이스북을 사실 하고 그룹도 가입해서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하는데 예. 공무원들이 사실 페이스북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이게 프라이버시가 사실 내가 쓰는 글이 100% 공개된다고 가정을 하고 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네. 그죠? 이게 당연히 그러셔야죠. 근데 이제 그렇긴 한데 저도 그래서 조심조심 글을 쓰긴 한데 그러면 어쨌든 여기 그룹에 가입되는 순간 내가 기존에 작성했던 글도 사실은 거기 같은 그룹에 작성한 사람들 다 공유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예, 그렇게 100% 공유되는 거 그걸 감수하고 써야 되는 거죠. 이거. 그럼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일 그러신 중요한 걸 놓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공격이 최대의 방어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진짜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일로서 이걸 다가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일 가지고 딱 덤비다 보면 개인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어요. 시간도 바쁘고 할 말하기가 바빠요. 시간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담벼락 들어가보면 온갖 이런저런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이게 이유가 뭐냐면 내 존재감을 어쨌건 표현하려다 보면 일을 표현하든지 아니면 사생활 표현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서는 오히려 그 운영하시는 쪽이 좋은 출발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정리하고 정벌하고 이렇게 하시면 키맨 역할은 어디서 이제 하게 되나요? 대표님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온라인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건지. 뭐 이거는 이번에 이야기하시는 거 안에서 단계를 결정하시면 되죠. 이쪽에 사시겠다면 하시는 거고. 저희가 회의할 때는요 가장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이번 프로젝트는 또 처음이고 저희도 좀 생소하고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전적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중간에 이제 보안 역할만 같이 해주면서 전 프로젝트를 좀 수행해 주자 하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과장님 결정해 주시면. 네, 그렇게 하시죠.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도 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또 프로토타입이고 하니까 하여튼 저희는 전적으로 일단 또 대표님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게요. 근데 이게 금융편이 계속 약간 사업 내일함으로써의 수요조사 단계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요조사를 하고 어쨌든 수요를 선정해서 처음에 과제 기획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정리한 거로 이제 그 수요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 수행하고 평가 관련을 같이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실제적으로 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인다이렉트하게 다 보는 거지. 근데 아까 이제 하나 저기 질문한 것 중에 답이 안 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목표는 확실하거든요. 뭐냐면 지금 첫째는 뭐냐면 기존에 발굴된 게 이제 뭐 스크린을 해서 200개가 될지 뭐 300개 될지 모르지만 그걸 올린다는 거죠 우리는. 올려서 어찌됐든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거기서 우선순위를 어떤 형태로든지 나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와글와글만 하고 거기서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 정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여기 전문적으로 많이 해보셨으니까 투표 형태로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방법을 저희가 낱개로 볼 수 있는 거는 글에 대한 게 사람들이 댓글로 보는 거거든요. 1차는 그러면 댓글의 숫자라든가 그 다음에 숫자 중에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라든가 이거 분류를 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문건에 해당하는 걸 한 라인에 한 번씩 해가지고 구글 시트라고 공유하는 그 시트가 있거든요. 그걸 써가지고 사람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쪽에서 한눈을 보실 수 있는 형태 거기까지는 당연히 체계가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그 댓글 수를 통해서 이게 선호한다 아니다 한 사람이 여러 댓글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걸로 그 선호도를 댓글 수보다는 좋아요 뭐 이걸로 해야 돼. 좋아요로. 좋아요도 있고 댓글도 있고 또 하나는 문건 하나하나마다 설문을 걸어버릴 수도 있어요. 전체 다를. 400개를 다 따로 걸어버려. 400개면 400개의 설문을 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쪽에서 원하시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매우 좋음부터 보통 5단계 많이 나누잖아요. 점수로 그거를 그거 전부에다 다 붙여가지고 다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 어려움 없어요. 질문이 여기 나왔는데 그 400개 문건이 분류가 되어 있냐고 일단 카테고리 그룹핑 되어 있냐고 그리고 그 분류별로마다 선호도하는 조사하는 그 항목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원래 그거 이영대님 아니요 김준호 다른 분 이영대님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올릴 때 저희가 분류해서 다 올릴 거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분류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무슨 수요자 중심, 그러니까 수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류는 지금 현재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노약자냐, 장애인이냐, 뭐 여성이냐, 뭐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작업 환경 개선이냐, 뭐 이런 이슈, 그러니까 대상별로는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게 무슨 IT 기술이냐 무슨 기술적인 분야로는 좀 분류가 안 돼 있죠. 그냥 예상 수요자 그룹별로 지금 현재는 돼 있어요. 그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거라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게 다음에 결과 어떻게 도출되고 중간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간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대표님께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머릿속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 클리어하게 보이지 않고 여전히 아직도 뭔가 구름이 이렇게 껴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한 번이라도 한 바퀴라도 딱 돌아봐야 끝부분에 가서 그게 이제 생겨나는 거고 지금은 제가 아무리 제주가 좋아하고 떠들어도 결국은 안 나올 겁니다. 오히려 그렇긴 해도 저는 오늘은 시간 뒤쪽 다 비워놓고 왔으니까요. 원하시는 만큼 물어보십시오. 최대한 그거는 답변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인센티브 부분 좀 여쭤볼게요. 그 최대한 비화폐적 요소로 치환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비화폐적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앞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안에 계신 분들이 뭐 나 하나 빠져도 되지 않을까 빠지고 요리조리 다 빠지시면 저쪽 입장에서는 딱 들어와서 이번에는 건수만 해가지고 일만 공짜로 맡게 되는 거지 뭐 새로 얻을 만한 게 별로 없네 이런 느낌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이거를 안에 들어와서 계정만이라도 있어도 들어와서 친구 신청도 하고 승낙됐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그냥 보시는 것보다 혹시 시간 되시면 답변하기는 좀 무겁고 그냥 좋아요만이라도 그분들하고 이야기 나눈 대화에 이런 게 있다든가 하면 사람들은 소통이 된다는 느낌만 가지고도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게 생겨나거든요. 저희가 비화폐적인 그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그런 쪽을 방법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간 이용권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맨 처음에 여기서 상품권 이야기 하셨는데 공간 이용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미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이번 과정 진행하면서 이쪽에서도 그러시지만 이걸 참여하면서 책이 나올 때까지 본인들도 배우는 게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기술적인 상승 부분, 인맥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책에 내 이름 들어갔다는 뭐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다 설계해 가지고 안에서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러면 금전적인 지불 형태는 한번 버릇이 잘못 들어가면 서로 묘한 관계가 형성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걸 해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말씀하세요. 큰 목소리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얘기해. 아니야.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듣긴 들었는데.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 이 부분을 많이들 하는 부분인데 크게 차별화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크게 현재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관계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하고의 큰 차이점이 뭐예요? 특별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존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이걸 이제 프로토타입을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이제 국가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이제 우리가 국가 정책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R&D 과제를 발굴할 때 사실은 저희가 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다수의 어떤 그 참여자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보고 저희가 이제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좀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저희 최종적인 목표는 또 이제 좀 전문화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요. 지금 요거는 우리 국민편익기술개발 사업은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굴이 됐는데 이게 이제 뭐 우리 또 이거 만약에 과거처럼 하면 또 소수의 평가자들, 전문가들 불러서 또 그걸 이제 이렇게 스크린해서 1차 스크린, 2차 스크린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뭘 계획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존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 앞단에 이제 이 SNS를 통해서 한번 평가 뭐랄까요 우리가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검증을 해본다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새로운 게 또 나올 수 있으면 그게 조금 다르죠. 우리가 이제 이미 발굴된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발굴된 과제를 가지고 해본다.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하시죠. 어떤 거를 이렇게 제목을 놓고 거기 관련된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발굴하는 몇 가지 이렇게 그런 쪽 아닌가? 저희처럼 발굴된 과제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네. 전자의 말씀입니다. 전자. 네. 그래서 제가 혼돈된 부분이 다 보여였거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진행을 한다면 새로운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얼마만큼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모든 걸 잘 끌어갈 수 있느냐 방법이 되거든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 눈에 다 보이시지 않습니까? 앞에부터 뒤끝까지. 그러면 그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
어떤 게 눈에 안 보이는 자원 투입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사항이 싹 정리가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시스템 설계하는 기본 RFP의 조건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걸 해소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저희 이제 이건 특공대들은 이번 작업은 빈손으로 들어가는 예, 거의 그게 되는 거죠. 요번에 그 프로토콜 요번에 저기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부가 11월까지 그 SNS 기반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든가 그런 소통형 중심으로 한 R&D 시스템을 만들 거거든요. 그 단계 일환으로 이번에 이걸 해보고, 왜냐면 그렇죠, 저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행착오를 없애버리고 좀 더 효율적인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작업 중에 이번 사업을 한번 대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생각하시는 거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주실 때 거기에 혼돈되어 있는데 아까 과정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과정 중에 한 일부분 과정을 한번 시험 삼아 해보고 그 과정상에서 나왔던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 판을 펼쳐놓으면 굉장히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지금 앞쪽에서 계산되지 않는 큰 효과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시스템 개발 부분이 아니라 우리 그 부서에 그 이미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정부가 국민하고 소통하는 거 이 부분이 여기까지 벌써 와 있나?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민 편익 위한 이런 프로젝트가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쫙 알리는 작업. 나중에 나온 책은 이건 그냥 빌미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오늘 뭐 이런 오늘 회의를 또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정책 형성 과정에 그러니까 정책에 우리가 항상 그 정부가 정책이 결정된 상태에서 바깥에 이제 릴리즈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정책의 형성 과정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또 좀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아까 다시 한번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얘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좀 아직 클리어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시기적인 문제인데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이벤트를 통해서 그래 소셜북을 만드는 그 전 단계 실제 그 SNS 내에서의 어떤 어떤 토론이 일어나고 해서 거기까지 실제 그 안에서 작업 기간은 한 2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2주면? 나중에 뭐 정리하고 하는 작업이 나중에 일단은 이쪽에서 마무리된 게 딱 손에 들어오는 날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지목을 하시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제 최대한 이거를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날짜는요. 그러면은 왜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효과적으로 이게 이제 SNS 내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나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일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또 짧게 잡으면 나중에 가서 너무 짧아서 안 나왔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쪽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선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그냥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답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프로젝트는 항상 우리는 결과물이 딱 뭐 100%짜리 그림이 이미 있을 때는 비교를 해갖고 뭔가를 해낼 수가 있는데 지금 경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있으면 기간에 맞춰가지고 이걸 조절을 보시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3월 오늘이 12일이죠. 12일이면 한 달 잡으면은 4월 11일이면은 마지막 그 책까지 책까지라고 하는 거는 소위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인 우선순위와 추가적인 아이디어 발굴까지 분석해서 딱 나오는 게 자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그 정도면은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3월 가능할 수 말까지를 한번 목표로 잡고 해봤으면 어떨까 싶네요. 책은 좀 더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저희 과제를 기획한 수요를 찾아야 되는 거기까지만 나오기까지 이 기간을 단축하는데 사실 걸리는 거는 이쪽에서 하는 부분보다 안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빨리 가입을 해주시느냐 그 다음에
아까 그 400건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 있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더 욕심을 낸다면 아까 최종적으로 나온 거 바로 그냥 쓰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한 번의 평가나 이런 거 거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관여하실 분들도 이번에 들어와 계시면 그러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분들을 미리 넣어놓으시면 그러면은 이번 의미도 더 좋고 그분들도 준비가 되시고 그거 하니까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 우리 평가위원들 풀은 있잖아요. 예. 그 사람 그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랜덤하게 셀렉션을 하는 거지만 풀 자체는 그냥 그 알려주면은 이런 걸 하고 있다가 알려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미리 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거는 나중에 저기 한번 평가원 진흥원이 아니라 여기하고 다르죠. 번지수. 예, 저희가 지금 아, 여기 여기는 아니지. 진흥원이 평가원. 아니, 쟤는 다 진흥원이고요. 진흥 평가원이 평가원이 없네. 아니죠. 평가 사업 담당. 그러면 평가원을 알려주면은 되지 뭐. 네. 그건 어려움이 내가 네.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알아서 그 나중에 진흥원에서 병단을 평가를 받든지 해서 평가원하고 도움을 지원을 요청하는 거죠. 일단 그 해당 팀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기존에 다른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그 결과물 형태 있잖아요. 양식 뭐 아니면 뭐 딱 지켜야 될 거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문건을 딱 주시고 딱 하면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 양식과 그 분량과 그 투에 최대한 가까우면 여기서 두 번 손대는 작업이 줄어버리잖아요. 예, 그거까지 미리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종 결과물에 대한 포맷을 예, 제공을- 정확하게 네. 딱 이렇게 해주시면 근접한 형태의 이걸 가능할까? 만들어내야지. 미리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결과 예. 빨리 나오니까 좋다. 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틀이 딱 있으면 그러면 딱 생각해갖고 자기 의견만 딱 넣으면 되니까 이쪽에서도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평가원 그 평가하시는 분들 참석을 하시면 사전에 그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먼저 이렇게 협의하기 전에 우리 지경부에서 먼저 한번 해주시면 전화 한번 해주시면 평가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협의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심하게 하자면 평가하는 쪽에서 사용하는 평가 지표나 그거 하는 그 검토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까지 아예 딱 공개를 여기서 해주시면은 그러면 이쪽에서 하는 분들이 아 그런 거라면 요것도 버릴 거고 요것도 버릴 거지만 두 개를 이렇게 조합한 이런 거라면 이번 거에 딱 맞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제안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서 쓰시기 곤란할 그러니까 수도 가이드라인은 아마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국민편익 증진기술개발 사업이라는 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과제 선정을 위한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 기존에 하던 그 사업 범위를 확대를 해가지고 그 기존에 하던 장애를 위한 그 사업, 장애우라 그러잖아요. 그 사업을 넓혀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고령자, 여성, 어린이 뭐 등등 좀 소외 계층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지금 사실은 그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좀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그룹의 그 사회적 이슈 부분은 아예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그 기간 내에 말을 할 수 있을까는 조금. 근데 다만 이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좀 참고를 해서 그 여기서 이제 그 선정 뭐 올해 예산으로만 저희가 뭐 할 건 아니고 올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과제를 이제 선정을 해서 기획을 할 거예요. 데일하게 돌아야 돼요. 그 기획을 하고 이제 기획에서 이제 끝난 과제를 이제 그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합니다. 사업자 공모를 하고 그 이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포저를 내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여기 잘 할 것 같은 평가를 받은 그 그룹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그 사업을 예상으로. 그다음에 이번에 만들어지는 그 이런 그 과제들은 우리가 이제 앞단에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가는 거죠. 근데 버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꾸준히 저희가 이 과제 풀을 만들 거예요. 풀을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해나가고 또 뭐 어떤 것들은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업데이트되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그건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한다든지 관리해 나가고.
또 뭐 우리 오사무관이 질문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사무관이 나중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다 뚫고 나가야 되는데 좀 질문 좀 많이 해봐. 그 제가 과제를 예. 돌리는 데는 예.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그 어떤 방식으로 이 과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아까 그 포스팅 하나, 포스팅 예. 하나, 건 과제가 하나가 하나씩, 포스팅 하나 이렇게 그런 될 식으로 겁니다. 예. 예. 그 과제를 보내면 그 포스팅을 클릭을 해. 예, 그 대신 첨부 파일 형태면 안 되고 네. 그러면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니까 예. 직접 포스팅되는 형태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갖고 계신 형태가 네. 아래 한글입니까? 예, 아래 한글. 예, 그럼 변환해갖고 네. 다 담아줘요. 그러면 그 전체 그 과제의 수요를 안내하는 예. 내용은 어디 거기도 포스팅 하나에 따로 안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방식이 예, 그 내용들도 분량이 너무 길면 좀 쪼개주는 게 좋거든요. 네.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전체 예.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한다고 예. 그 내용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하나 담겨야 되고 예, 그렇죠. 그 밑에 이제 과제 베이스로 하나씩 내용을 담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포스팅이 이렇게 쭉 그냥 연결되는 형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다 분류 하나씩 포스팅은 각각 예, 예, 다 각자 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지금- 아까 말씀하신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것이 이제 그 전체적인 사업을 안내해 주는 거고 공식 블로그가 실제적인 그 400건을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올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말씀하신 그 사업의 전반적인 거는 블로그의 페이지입니까? 아니면 페이스북의 페이지입니까? 아, 일단은 블로그가 중심입니다. 페이스북은 일단은 페이스북 페이지도 검색 엔진에 걸리기는 걸립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트위터 통해서 보여주고 이런 거 할 때 나는 페북 계정 없는데 라든가 한 단계 더 들어오려면 그런 분들을 가능하면 끌어들여야 되니까 일단 컨텐츠 형식, 문건이 딱딱 떨어지는 컨텐츠 형식으로 돼 있는 거는 전부 블로그가 가져가는 거고 그거를 모양새 있는 껍질을 씌우는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페이스북 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거의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팅 그건 그냥 올라가는 껍질이다. 거, 이런 생각이. 포스팅 올라가는 거 링크 정도. 링크들 몇 가지, 네, 몇 가지 뭐 간단한 이렇게 거 해서. 진행 상황에 대한 이런 공지 공지. 그 실질적으로 지금 아래아 한글로 한 400여 건을 그러면 뭐 이렇게 드리면 실질적인 그 전체적인 틀이 만들어지는 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소요 기간이? 보통 예를 들어 아래 한글 페이지가 한 2페이지 정도 되는 걸 400건을 블로그로 다 이렇게 생성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예. 어느 정도 소요 기간이에요? 이번에는 그거를 갖다가 뭐 사람들을 공모 받아갖고 막 이렇게 누구나 다 하자 막 이랬고 요 방식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아예 지목해서 가면 보통 한 3일에서 3일 정도면 예, 기본 예. 틀은 볼 수 있는 기본 틀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면 그럼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하셔도 되고 그건 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 근데 기간이 짧으면 그냥 맡기시면 저희가 그냥 뭘 잘하는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그 준비 작업이 이번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400개 선정된 사람한테는 뭐 어떤 저희가 이렇게 주나요? 여기 400번 중에 수요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뭐 기획에 참여하게 한다던가 뭐 이렇게 자기가 아이디어를 올려서 아니면 예를 들어 1000건의 아이디어가 모였는데 지금 400건으로 골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400건을 다 모은 지금 겁니까? 모인 거고요. 아, 전부 다 모았는데 그냥 원래 원본은 400건. 그러면 400건을 모았을 때 저희가 거기다 다 포스팅을 하면 이게 완전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한 지재권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건 저희가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여기서 문제 없는 것만 그때 주시면 그때 지금 안 오시네요, 여기죠. 오명수 팀장. 네. 저희가 근데 그 내부 만약에 회사 통해서 작업을 구하긴 했었는데 이게 지금 아이디어 수준이고 우리 그 동시에 참여한다고 그 나왔을 때는 이게 그 지대권 처음 그 제가 알기로도 일반적인 이거 지금 보면은 우리 양식에는 한번 봤는데
그 한 장짜리에 좀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냐면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게 맞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아이디어 한 단계.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뭐 주제권을 논하기는 너무 저기 하고 심플하고 그래서 이 정도 갖고는 뭐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R&D도 수요 조사할 때 내는 거 주제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말고 일반적인 R&D도 다 없잖아요. 이거보다 더 훌륭한 수준도 없어요 지금. 원테이크도 그냥 아니면 무단 복사를 사용하신 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뭐 밑에다가 문구하나 이렇게 무단으로 뭐 이렇게 실제 사업화되거나 뭐 이랬을 때 이 제안자라든가 아니면 이 여기 이렇게 저 평가라든가 여기 현재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그 코미티는 따로 없죠. 수요조사 이런 예 원래 네, 원래 여기 그 400건 받으신 그 제안자 분들의 이메일하고 연락처 이런 거는 혹시 그 수집 이렇게 받으셔서 정리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저 함께 그게 공개가 안 되나요? 네. 함께 그 부분은 좀 개인정보 보호법이 작년 9월 30일날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한 다음에 이메일로만 그러니까 초청. 이메일 정도 그러니까 특별할 수 없는 정보는 가능한데 조합에서 개인정보라는 게 특별히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걸 한다고 알려드릴 수는 있긴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그 정도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왜냐면 원래 내신 분들이 또 여기에 표현을 못한 더 많은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이메일로 그냥 공지 이렇게 SNS 통해서 아이디어 이런 게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인데 각자가 강력하게 어필해서 네. 그 과제 나중에 채택되면은 보상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당연히 자기가 했는데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뭐 엉뚱하게 오해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 자기가 지금 길이를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1, 2, 3등 되면 이제 좀 보상을 한다든지 좋은 과제를 올렸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자기 입으로 저건 내가 한 건데 이거 말하는 것까지는 이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접수 단계부터 이번 건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각자 블로그에 올리고 그쪽의 단체나 개인의 블로그에 올리고 주소만 보내라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검토도 안 되고 이게 지금 밖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비공개로 오면 책임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여기가 다 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공개된 데 그쪽에 올려놓게 되면 상당히 좀 검증이 될 환경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다른 좀 복잡하고 전문화된 과제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기 블로그에 올릴 수 있는 건 올리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진짜 당당하고 어디서 뭐가 들어와도 그걸 보완하거나 감내할 수 있는 쪽들만 여기에 도전을 하게 되니까 훨씬 좋죠. 그리고 서로 상승 효과 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각각 사이가 벽이 다 쳐져 있으면 이게 묶이고 이런 시너지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중국을 피하거나. 지금 그러시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좀 정리해 보면은 여기 그 1단계 기초구축 단계에 좀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정부 쪽에 지식경제부, 그다음에 우리 산업기술진흥원, 그리고 또 제안자분들, 제안자와 제안자, 그다음에 평가관리위원 풀에 있는 분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제안자 아이디어 제공자, 이 정도가 초기에는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들어오신 시점이 진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초기 마중물이? 예. 그다음 저희 평가관리위원이 이쪽에 나중에 선정 부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서도 좀 우리 오명준 팀장 오늘 오명준 팀장이 뭐 왔어요? 이제 왜 안 왔어요? 지금 오라고 했는데요. 네. 우리 사무관님이 직접 제가 좀 가자고 할 수는 없고 해서 4시 반에 온답니다. 4시 반에 와? 다 끝나가지고? 아니, 다른 일로 온다고. 열심히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앞으로 그쪽 선정이나 기획을
해나갈 분들이 지금부터 참여를 하시면 그 아마 이제 그런 작업을 하기로 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너무 그 저기 이제 그 자료 자체가 뭐 가공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어떤 것들은 중복되는 것이 있고 이제 의견을 받다 보니까 이제 같은 것도 있고 막 또 어떤 것들은 유사한데 아까 뭐 일부분만 이야기하고 일부분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제 좀 다듬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안 다듬으면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거하고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뭐지? 다듬는 작업은 우리가 해서 올려야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작업이 있는 만큼 있잖아. 그리고 4월 14일날 모여서 내용을 검증하세요. 블로그 처음 들어가면 어떤 하면 그 작업을 해서 빨리 이쪽으로 넘겨줘야 작업을 들어서 아니면 두 번에 나눠서 저도 들어가봤는데 또 되게 복잡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 블로그고요.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어서 이거 저거 진짜 해설이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간편한 제가요 저 요거는 뭐 이제 이거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우리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화가 일어나고 할 때 저는 블로그에 개인적으로 장관님께 따로 만드는 하려고 그래요. 400건을 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아마 리스트화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마다 글을 달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글을 블로그에 하나씩 400건 들어가요. 그냥 병력을 그러니까 들어가서 해주셔도 굉장히 그러면 블로그에 400건을 다 올려야 돼요. 말씀도 하나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초기단계 이제 여기 다 이제 해 나가는데 우리끼리 있는 단계에서는 이건 뭐 의미가 없고 어느 정도 쭉 내려가서 그럼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요거에 주는가요? 다른 그룹은 아니죠. 요거 별개로 어느 정도 만드는 수준인지 건 아니죠. 모르겠는데 거기서 활발하게 그냥 액티브하게 그룹 이 전체 돌아가고 그룹. 있을 때 장관님이 한번 정도 들어가시면 지금 오늘 지금 생방송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댓글이 벌써 70개 이상 지금 달리고 있어요. 기대가 된대요. 페이스북은 언제 연동이 되나요? 그럼 지금 네? 바로 연동되고 있나요? 아니면 연동이요? 어떤 거 하고요? 페이스북하고 지금 여기 연동 생방이요? 예, 이미 페이스북, 트위터 다 날아갔어요. 아, 제 담벼락은 이거 좀 전에 다 댓글 날라가고요. 달린다는 건 트위터도 페이스북에서 댓글 달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댓글 다는 거는 페이스북 그룹에 올라가는 거냐 순서 없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목표는 이게 다 어떤 분류가 그 돼요. 빨리 스크린을 해서 줄 수가 또 그지? 있고. 1차적으로 해서 다듬어서 넘겨주는 거를 다음 주 안에는 다음 주 요번 주 이번 주 말까지 넘긴다. 그다음에 요번 주 안에 우리 마중물 해야 될 분들 저 페이스북에 가입한다. 이거네. 이제 먼저 해야 될게. 알리고. 오늘 가입하신 분만 퇴근을 시키시면 너무 한 방에 우리 다 가입했어요. 가입돼 있는데. 아니요, 그룹 주소 알려드렸거든요. 금방 해결되지. 지난번에 친구 그러면 저기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가입시켜놓고 하셔야 되겠다. 예, 그것도 그것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손만 드시면 쫓아가고 바로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면 제일 빠르죠, 쉽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 컨텐츠를 주게 되면 컨텐츠를 올리는 데 시간이 한 3일 정도 필요해요. 400건. 그리고 나서 2주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그런 준비 작업들이 사실은 지금 아직 시간 좀 걸려요. 무조건 사온 날 딱 끊기가 나 좀 부담스러워요. 뭐 준비 작업 해놓고 그게 그 다음부터 2주 이렇게 실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 그 수요 의견 받는 게 한 2주. 예. 그 정도. 그럼 자꾸 넘어가는 상황이 좋습니다. 뭐 대충 뭐 이야기를 하실 분 뭐 있으시면 하고요. 저는 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충분히 한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언제쯤 만날까요? 그러면 양식 설명이라든지 기초 콘텐츠가 한번 만들어져야 실제로 자료를 주실 때 그때는 평가관리원 저기 정책 컨텐츠 얘 기본 그다음에 아이디가 있어가지고 계속 폴로 전체 여기 그게 안 오신 되잖아. 부장님 귀찮잖아.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또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작업을 들어가시기 전에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한번 결정해 주시면 그러니까 따로 만드는 그 일정에 한번 또 생방송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쪽이 시작이 되려면 앞에서 한번 모인다 그러는데 그쪽에서 이제 모일 때요. 아니 저희 쪽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이는 예. 장소는 저희가 중심이 되지만 예. 가끔은 지경부에서도 모이는 것도 미팅.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다음 모임은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게 예. 언제로 잡으시냐고 말씀하셔서 제 예. 생각에는 결정이 되신 다음에 예. 자료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현장에서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하시고 예.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예. 예. 이게 변화하는 올린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거 있다든지 아까 뭐 최종 결과물에 대한 포맷을 제공하면 좋겠다는데 예. 포맷이 좀 예. 질문이 있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아, 그래서 예. 그날을 이 날짜를 보고 좀 잡으시면 예, 그러면 그러면 중- 사모님이 혹시, 결정해 예. 주시면 중간에라도 페이스북 그룹 가입하신 곳에 글 올려주시면 중간에라도 서로 댓글로 이야기하면 아마 만나서는 빨리 결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는 익숙하지. 기초 콘텐츠 작성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예. 어떻게 내용을 서로 얘기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음 그 전에 만난다고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회의를 했기 때문에 맞는 말씀. 그래서 양식이 돼야 저희가 보고 아 이게 잘 됐다, 좀 우리 바꾸자 이런 식으로 서로 다 의견 공감이 의견을 전달하고 바꾸던지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 기초 콘텐츠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만난다고 하는 거는 오늘 같은 회의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금요일날 이거는 이진영님만 내려가는 건가? 네. 아니면 다음 건가? 뭐 일단 아니면 그런 오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오전 아니면 12시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로 또 넘어가죠. 12시에 끝나거든요, 전주가. 자기 직전에 하는 거까지 3시. 축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시? 자료를 한 금요일쯤 뭐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으면 주말에 작업을 해서 해서라도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월요일날 월요일날. 과장님 출장 가시기 때문에 화요일은 또 제가 대구에 있어서 월요일날 오후에 주시죠. 지금 오늘처럼 월요일날 오후에 되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을 초대를 해야지 그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메일을 보내든 뭐 문자를 보내든 우리 부 보면 옛날에 그 정책 그 고객 관리하는 거 명단이 쫙 있을 텐데 사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폼을 줘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하면 특히 우리 국 그 정책 고객 명단 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정식 확- 고객면 예, 그러니까 이게 확산이 돼야 돼요. 이거 이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그러면 우리는 저기 저 할 수 있는 그게 많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명단을 해서 다 드리면 돼. 소식을 아니다 그러니까 드린 게 아니라 가입을 해야 되겠네. 사실은 이걸 핑계거리로 확산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전부 SNS로 끌어들이면 예. 그리고 기본. 그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쪽에서 해나가실 프로젝트에 큰 마중물이 되는 이게 이제 마중물이 되는 거죠. 2단계 다음 단계를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은. 자, 어떤 뭐 좋고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좋은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